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레이저 조각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인 레이저 GRBL에 대해서 그 사용하는 방법과 기능 또 설치 등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조각기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레이저 조각기 공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범용 공개 소프트웨어인 레이저 GRBL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약간의 기능적인 차이, 뭐 편의성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전용이기 때문에 뭐 연결을 그 유선 USB 선을 이용하지 않고 그 블루투스를 이용한다던가 뭐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또 레이저 GRBL의 경우 뭐 제가 생각하기 한 가지 장점은 그 라스터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뭐 버튼 하나로 클릭 한 번으로 벡터 형태로 변경시켜 준다던가 뭐 그런 기능적인 특징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때로는 레이저 GRBL도 쓰고 때로는 전용 소프트웨어도 쓰고 하는데, 사용해 보시고 자기가 더 쉽고 사용하기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레이저 GRB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레이저 GRBL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lasergbl.com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하단에 다운로드, 유시지 뭐 이런 이제 메뉴가 나타나고요.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install.exe라는 설치 파일이 뭐 금방 한 2-3초 만에 다운이 되고, 이 파일을 클릭하면 이제 바로 설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파일을 더 클릭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그 다운로드 옆에 보면 유세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쭉 서브 메뉴 밑으로 내려가면 커스텀 버튼즈라는 서브 메뉴가 있고, 이걸 클릭하면 또 쭉 밑으로 내려가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커스텀 버튼즈.gz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레이저 GRBL에 그 이제 메인 화면인데 하단에 보면 이런 이제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을 설치해주는 이제 파일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레이저를 이제 센터로 보낸다던가, 레이저를 좌측 하단으로 제로 지점으로 보낸다던가, 뭐 그 조각할 그 위치 사각 프레임을 보여준다던가 등등 이런 거를 하는 게,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버튼들을 이제 설치해 주는 거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요 버튼을 설치하는 방법은 일단은 먼저 이제 레이저 GRBL이 설치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요 빈 자리에 간 다음에 그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면 임포트 커스텀 버튼이라는 이제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걸 클릭하면 그 다운로드 폴더에 커스텀 버튼이라고 아까 다운로드 했던 거 이거를 선택해 주면 넥스트 하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간단하고요. 그럼 뭐 처음부터 기동을 시켜보면 이제 레이저 GRBL 프로그램 이제 설치가 되가 바탕화면에 이제 아이콘이 생겼다고 가정하고 클릭하면 레이저 GRBL이 이제 기동이 됩니다. 기동이 되고 위에 뭐 메뉴가 쭉 있고, 요 보면 그 레이저 GRBL 이 프로그램과 그
조각기를 연결해 주는 그 USB 선으로 연결해 주는 게 이겁니다. 여기 우측에 뭐 번개 모양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 색깔이 이제 아까 희게 돼 있다가 푸른색으로 변경이 되고 이쪽도 컬러로 변경되면서 이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 조각하고 싶은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 파일에 들어가서 오픈 파일하고 뭐 어디 저희가 저장해 놨던 폴더를 찾아가 이제 그 파일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리사이즈 해갖고 뭐 스무스냐 뭐 샵이냐 뭐 난 스무스를 하겠다. 그 다음 뭐 밝기 조정,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명암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 그 컨버전 툴에 보면 가져온 파일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환하는데 기본으로 라인 투 라인 트레이싱이 기본이고 라인 투 라인이라는 거는 이거를 좌우로 계속 왔다 갔다 뭐 1mm에 뭐 3번, 4번, 5번 여기 보시면 퀄리티 해갖고 밀리미터당 라인이 있죠. 이것들이 여기 보면 1mm에 3번 1mm를 3번 왔다 세 가지 선으로 이제 그 정도로 하겠다 뭐 그렇게 선택해 놨는데 이걸 높여가 한 5라인으로 뭐 그럼 5라인 하면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겠죠. 섬세하게는 하겠지만 뭐 기본이 이제 라인 투 라인 그러니까 명암이 들어간 사진 형태로 조각을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라인 투 라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다시 뭐 약간 터프하게 원비트 블랙 화이트 디테일링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패스 스루니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기본이 라인 투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벡터라이즈가 있습니다. 벡터라는 거는 그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배웠지만 벡터라는 거는 그 방향과 크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방향 즉 XY 좌표로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표시하는 겁니다. 즉 라인 투 라인은 이걸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해서 요 지점에 와서 이제 태워준다면 벡터는 이 선을 따라가면서 해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으로 조각을 하는 이유는 첫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커팅을 할 때 어떤 모양으로 뭐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뭐 아니면 토끼 모양을 커팅을 할 때 그 요 모양으로 이제 나무를 뭐 소재를 자를 때는 이 라인 투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잘라지지 않고 무조건 벡터를 써야 됩니다. 벡터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쓰이게 되겠죠. 벡터 중에서도 이제 벡터를 선택한 다음에 벡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 센터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라인은 벡터는 이미지 파일이니까 이제 이미지 파일 자체가 이제 이 선이 뭐 굵게 돼 있다고 보면 되죠. 굵은데 그거를 이제 안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 센터라인은 그 선을 가운데를 잡아 갖고 외선으로 하는 게 센터라인입니다. 이것도 벡터입니다. 벡터 중에 하나인데 센터라인이라는 게 있고 그 외선으로 이제 이 토끼를 그리고 싶을 때 아니면 선의 굵기에 따라 안쪽 선 바깥쪽 선 이런 식으로 그릴 때는 그냥 벡터라이즈 센터라인은 센터를 잡아서 이제 외선으로 그릴 때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벡터라이즈를 선택했을 때는 뭐 또 이제 서브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있고 그 중에 요 선과 선 사이 안쪽 선 바깥쪽 사이를 채우고 싶다 검게 채우고 싶다 했을 때 호리존탈로 채울 건가 뭐 사선으로 채울 건가 다이아고날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 그 다음 채울 때 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밀리미터당 몇 라인으로 채울 건가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해 줍니다.
우선은 라인 투 라인을 조각하는 걸 이제 한번 보시고요. 라인 투 라인 한 다음에 넥스트를 하면 그 타겟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화면이 이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인그레이빙 스피드 조각 속도가 나오는데, 이제 라인 투 라인 할 때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1000이 이제 맥시멈 최고치인데 1000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 이제 레이저 모드를 뭐 콘스턴트 파워로 할 건가 다이나믹 파워로 할 건가 인데 콘스턴트 파워로 뭐 보통 해주시면 되고, Smin, Smax는 그 레이저의 파워를 몇 프로로 할 거냐, 이제 그 벡터는 거의 뭐 100% 하면 되는데, 명암이 들어간 사진 형태, 명암이 들어간 거를 조각할 때는 이제 민 값은 제로를 주면 됩니다. 맥스 값은 보통 한 20% 이하, 200이 이제 20.0에서 20%는 얘기죠. 뭐 20%, 15%,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조각기의 그 레이저 파워에 따라 테스트 해보고 그거에 따라 몇 프로를 할 건가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이 파일이 그 30mm에 곱하기 37mm 사이즈인데, 이걸 뭐 난 30mm로 하지 않고 40mm로 하겠다, 뭐 40mm로 그 폭을 40mm 사이즈로 하고 싶다, 아니면 뭐 25mm로 하겠다, 그러면 높이는 그거에 따라 비례해서 원본 사이즈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면 되고요. 요건 아까 그 오프셋, 그 밑에 오프셋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중값에서 요만큼 이제 그 제로점에서 떨어져서 이제 나타난 거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 플레이 버튼, 그 녹색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조각이 시작됩니다. 뭐 간단하고, 이런 식으로 라스터 이미지를 그 사진처럼 조각하는 거는 아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처음 레이저 GRBL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때 커스텀 버튼 다운로드해서 설치했던 거, 그거에 대한 요 하단 커스텀 버튼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각할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그 라인 투 라인으로 이제 그 명암이 들어간 사진으로 조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넥스트 하면 아까 첫 라인 뭐 이제 분당 1000mm 속도로 그 다음에 일정한 파워로 그 다음 20% 레이저 파워로 뭐 이렇게 조각을 한다고 선정을 하고 사이즈를 원본 그대로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프셋이라고 있는데 오프셋은 이거를 이 사진을 이제 조각할 거를 이제 XY 제로점에서부터 그 X쪽으로 얼마, Y쪽으로 얼마 이제 오프셋을 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 뜻인데,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나는 제로제로로 줘버리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해요. 뭐 제로제로 줘버리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프셋을 아까 줬다 그러면 이제 뭐 이만큼 떨어져 토끼가 여기에 이 지점에 이제 토끼가 디스플레이 되겠죠. 제로 줬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이제 토끼 사진이 이제 디스플레이 그 주어진 사이즈만큼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뭐 이거는 이 번개 퍼션은 이제 전체 그 시스템을 리셋 시켜 주는 거고요. 이걸 뭐요 이 레이저 GRBL을 언락시켜 주는, 풀어 주는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지구본에는 요거는 뭐냐면 그 레이저 GRBL은 그 레이저의 헤더 이제 레이저 밑에 그 내가 조각할 나무 그 소재를 얹어 놓고 그 다음 그 적당한 위치에 그 손으로 레이저 헤드를 XY를 움직여 갖고 뭐 그 소재의 중앙이라든가 좌측 하단이라든가 자기가 새기고 싶은 곳에 이제 레이저 헤드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요걸 클릭을 딱 하면 그 지점이 XY 원점이 되는 겁니다. 즉 요 지점이 되는 겁니다. 레이저를 손으로 이제 이동시켜 놓고 이걸 클릭하면 이동된 위치가 요 지점 원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는 얘기고, 그 다음 그걸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레이저의 시작 포인트를 이 그림에 이걸 누르면 요 보면 전체 그림의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중앙으로 지금 이동했죠. 그럼 다시 여기서 집 모양을 클릭하면 원점으로 이동합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 레이저 포인터를 어디다 놔놓고 시작할 거냐 그건데요. 예를 들어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느냐 하면 그 예를 들어 원을 그리고 싶을 때는 원의 중앙을 내가 위치를 잡아주기가 가장 쉽잖아요. 그때는 꼭 이거를 그 누른 다음에 그 소재에 그 원의 중앙 지점을 이제 십자로 표시한 다음에 요것과 일치를 시키면 그 원이 뭐 반경 얼마 직경 얼마짜리 원이 이제 그려지겠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거고, 주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중앙에다가 갖다 놓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여기 별의 화살표에는 이거는 뭐냐면 레이저를 이제 원점에서부터 처음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점에다가 레이저 포인트를 이동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별에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는 이걸 클릭하면 지금 여기 움직이죠. 십자가, 파란 십자가 움직이는데 실제 레이저 헤드를 소재 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내가 지금 조각하려는 게 이 위치에 조각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 더 하면 못 잡았으면 한 번 더 하면 또 이 사각형 프레임을 이제 소재 위에서 보여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 요 전구 모양은 그 레이저가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희미하게 이제 켜져 있어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요걸 클릭하면 그만 깜빡하면서 레이저가 한번 켜졌다가 꺼집니다. 깜빡. 그거고 이거는 레이저 자체를 껐다 아예 껐다가 켰다가 이제 하는 거고요. 뭐 레이저를 그 사용 안 할 때 계속 켜둘 필요 없으니까 이제 꺼버리는 거죠. 끄고 켜고 하는 거고 요거는 펜을 끄고 켜고 하는 그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실제 조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이저 조각기를 그냥 뭐 장난감 비슷하게 뭐 그 사진도 자기 얼굴도 한번 나무에 새겨보고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라스터 이미지를 그 가지고 라인 투 라인 방식으로 조각을 하면 되지만 실제 어떤 뭐 내가 무슨 목공을 하기 위해서 뭐 정확하게 원 또는 사각형 구멍을 뚫고 싶다 레이저 조각기로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단 무조건 벡터 방식을 써야 되고 벡터도 이제 뭐 사진을 무슨 원을 찍어 갖고 그걸 가지고 그거 벡터라이즈 해서 하면 사이즈가 정확한 사이즈가 안 나오겠죠. 그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아예 그 CNC 프로그램이나 뭐 그 설계 프로그램 캐드, 오토캐드나 뭐 솔리드웍스나 이런 거로 정확한 사이즈의 원을 그리고 그걸 DXF 파일이나 그 G코드로 바꾼 다음에 그걸 불러와야 정확한 사이즈의 그 도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원을 하나 그 가져와서 그 홀을 뚫는 거를 이제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스파이어라는 CNC 프로그램에서도 뭐 솔리드웍스나 오토캐드 이런 거 안 써도 아스파이어 CNC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그 뭐 원이나 사각형 간단한 도형을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새 파일 뭐 이 소재의 사이즈를 뭐 50 가로 50 세로 50mm로도 뭐 두께는 별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그 예를 들어 원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 원점을 기준을 중앙을 원점으로 잡아주는 게 편하다 그랬죠. 이래야 원을 그릴 때 원의 가운데 지점을 잡아서 그걸 레이저 포인트와 일치시켜 주는 게 그 소재의 위치를 잡기 가장 좋기 때문에 항상 여기 원점을 중앙으로 잡아주라는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원을 그리는데 원을 클릭하고 X0, Y0 지점에 직경을 한 반경을 20mm, R 20mm, 그 뭐 직경 40mm 원이 되겠죠. 이런 원을 이제 그 G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그 프로파일 툴 패스로 하고 엔드밀을 뭐 0.3mm 정도. 이거는 이제 그 타는 걸 고려해 갖고 레이저로 그 태우니까 타는 걸 고려해 갖고 타는 넓이를 한 0.3mm로 내가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밑에 가서 캘큘레이트 하면 이제 G코드가 생성되고 이 G코드를 저장을 하는데 서클이니까
뭐 원 이렇게 줍시다. 원 40mm. 아씨. 원 40mm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 저장해 놨으니까 여기서 레이저 GRBL에 들어와서 오픈 파일 레이저 조각에 가면 지금 방금 저장한 원 40mm라는 G 코드가 있죠. 불러와 보면 요렇게 이제 그 원의 4분의 1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왜 이게 일종의 GRBL의 레이저 GRBL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항상 이 원점을 기본적으로 원점을 여기 잡아줘요. 레이저 GRBL에서는 아까 내 원점을 그 CNC 프로그램에서 센터를 잡아줬기 때문에 요 센터에서 원을 그래도 이렇게 4분의 1밖에 표시 안 돼서, 이건 그런데 뭐 별로 그 무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조각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 근데 이걸 예를 들어 내가 오브셋 조각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놔놓으면 소재의 실제 위치 잡기가 상당히 그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4분의 1만 보여주더라도 항상 원점을 그 원의 가운데로 잡아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시가 되더라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내가 이걸 일단 보여주는 걸 중앙 정도의 원을 보여주도록 할 수 없나 싶어 암만 찾아봐도 그런 기능은 레이저 GRBL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래 놓고 그 다음 플레이 시키면 이제 원이 이제 잘라지겠죠. 그 이외에 레이저 GRBL의 몇 가지 그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벡터 방식으로 뭐 소재를 자를 때 그 라스트 이미지로 하는 라인 투 라인 라스트 이미지로 하는 게 자를 때는 요 부분 플레이 버튼 옆에 여기 숫자가 있는데 이제 소재의 두께에 따라 한 번만에 못 자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뭐 1패스, 2패스, 3패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러 번 잘라서 이제 소재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트 이미지인 경우에는 뭐 1만 해 놓으면 되는데, 벡터 방식인 경우는 이거를 이제 자기 그 레이저 조각기에 레이저 파워라든가 그런 소재의 두께를 감안해서 몇 패스 줄 건가를 결정해 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 홈 버튼 옆에 화살표 있는 거는 이 화살표를 누르면 실제 레이저 헤드가 이제 좌로 우로 상하 좌우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기 높이 조절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텝, 이걸 너무 높게 해놓고 하면 한번 누르면 100스텝 가니까 저 멀리 가니까 끝까지 가서 다라락 거리고 에러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스텝 1 정도 해놓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쪽은 이제 움직이는 속도고요. 그래서 이걸로 화살표로 뭐 적당한 위치에 레이저 헤드를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 지구본 모양 이걸 클릭하게 되면 그 지점이 이제 원점이 됩니다. 거기가 요 지점이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그 위치를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런 플레이 시켜 놓고
손모양 플레이 시키면 손모양이 색깔이 변하는데 이걸 클릭하면 이제 그 잠깐 스톱 시키는 겁니다. 스톱 시켰다가 재기할 때는 이제 사람 모양 이걸 하면 되고, 그럼 GRBL에 들어가 보면 그 GRBL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자기 조각기에 여러 가지 초기 데이터, 트래벨, 이동, 레졸루션, 맥시멈 엑셀레레이션, 이런 데이터들인데, 상한치, 하한치 등등, 속도의 상한치, 속도의 하한치 등등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여기는 손대지 마시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초기에는 별로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머테리얼 DB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저 조각기의 모델과 와트 수에 따라가 어떤 두께의 소재를 자를 때 레이저 파워는 몇 퍼센트 해놓고 스피드는 얼마로 해라, 그런 참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